5장은 그 조작적 학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제가 하나 달려 있죠.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전적 조건 형성, 저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은 이 강화라는 말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이름을 바로 썼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책에서 보면은 파블로프 대신에 이제 고전적이라고 써요. 고전적 학습,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쓰는데 그 대별되는 개념이 이제 이 조작적입니다. 조작적이라는 것은 이 장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은 그 오프런트하다. 오프런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율적인,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본능적 행동이 있죠, 그죠? 어, 그것과 관련된 학습이라고 본다면은 이 조작적 학습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유기체가 생명체가 의도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학습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화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연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따라오는 그 효과, 그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행동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CS와 US의 연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CS는 처음부터 CS가 되는 것이 아니고 NS로 존재하고 있다가 US를 만나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과정을 겪어서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그 연결 관계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본다면은 조작적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어떤 뭐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은 그 반응이 한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강화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이라고 본다면은 이 조작적 학습은 반응과 거기에 따르는 결과와의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그 생리학 연구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학습은 진화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과연 동물과 인간이 같은지 다른지, 특히 이제 동물도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이 학습 이론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장은 크게 이제 6개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조작적 학습의 유형, 그 다음에 강화물의 종류, 조작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강화의 신경역학, 그 다음에 정적 강화의 이론, 회피 이론. 이렇게 이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적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 이거는 파블로프 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 여기서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 장에서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강화물의 종류. 그래서 강화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전과의 이제 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156페이지에 보면 이제 연구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은 그 파블로프가 이제 그 심적 반사의 그 이제 개념을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손다이크는 바로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동물도 과연 이제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심적 반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사 행동은 그 이건 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 행동을 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보면은 타액 분비가 되는 거는 그거는 그 생물학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손다이크는 동물의 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과연 이제 그 동물의 그 행동이 인간과 이제 같으냐, 그 인간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멀리 뭐 이사를 갔다든지 할 때 동물들이 이제 찾아오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놀라죠. 그 개가 먼 길을 마다하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제 찾아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놀라고 이런 행동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현상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 수천 마리의 개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데 겨우 한두 마리 개가 이제 그 길을 찾는 걸로 갖고 그렇게 이제 놀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런 예를 든다는 것 사실이 인간과 동물은 그 지능 혹은 사고의 측면에서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손다이크가 뭘 갖고 이제 연구를 했냐면 이 퍼즐 박스 문제 상자라고 하는 상자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그 상자가 이제 이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이제 157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동물을 갖고 이제 그 실험을 하죠. 그래서 그 157페이지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문고리를 달아가지고 안에 이제 동물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이 이제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은 동물이 이제 밖으로 탈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제 딱 문고리가 있네, 문고리를 열어야지 하고는 이제 바로 튀쳐 나오겠지만은 동물의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바둥바둥 하다가 그 내용이 이제 157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틈이나 이제 비집고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창살이나 철사를 고리를 핥고 물어뜯고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탈출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문고리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고는 이제 손다이크가 동물은 이제 뭐 역시 지능이 없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이제 그래서 여기 15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제 병아리에 대한 실험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패라그래프에 이제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계속 처음에는 이제 상자 속에서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이게 길었는데 조금씩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만약 학습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동물이 전혀 지능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계속 오류가 이제 그 많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빠져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곡선이 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두 번째는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탈출 시간이 이제 굉장히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거의 이제 그 오류 없이 이제 문고리를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 현상을 이제 이 손다이크는 로우 오브 이펙트 그러니까는 효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패턴이 이제 158페이지에 이제 그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효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용된 설명 개념이 뭐냐면은 159페이지의 그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쾌락주의입니다. 헤도니즘. 헤도니즘이란 뭐냐면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전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쾌락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뒤에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을 이제 반복하게 되고 만약 그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행동은 그 결과의 함수다라고 보는 겁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한 반응의 결과의 함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플러스로 즉 만족을 하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만약 그 다음에 행동이 불만족스러우면 행동도 이제 감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효과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 법칙이 발생하는 데에는 이 많은 이제 그 행동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을 저기 뭐야 이렇게 여러 시행을 여러 번 이제 시도를 거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시행 착오라는 개념을 알죠. 바로 이제 시행 착오가 이제 그 이 효과 학습을 하게 하는 데 이제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손다이크의 사진과 더불어서 간단한 그 약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다이크가 굉장히 그 집안이 좀 못 살았어요. 그래갖고는 그 손다이크의 이제 스승이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 이제 집에 얹혀 살면서 이 그 문제 상자를 가지고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거기서 이제 학위 논문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개념들이 이제 이 효과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배경에서 이제 그 조작적 학습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학습 곡선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파블로프 학습에서 획득 곡선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게 이거는 이제 그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반응의 양상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오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줄어들수록 정확한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이제 반대 그림이긴 하지만은 두 가지가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레스콜라 와그너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그죠? 처음에 변화는 크게 나타나다가 점차 이제 그 변화의 양은 줄어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류를 많이 하다가 점차 오류가 줄어드는 패턴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로고 함수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이런 패턴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저 그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1페이지에 보면은 문제 상자는 이제 듬성듬성 못생겼는데 여기에 나오는 상자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죠. 이 손다이크가 좀 가난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다이크가 실험을 할 때에는 여기 보면은 불연속적 시행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이제 그 고양이를 이제 그 문제 상자에 넣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제 밖으로 탈출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고리를 이제 열고 나오면은 이제 그 문고리를 이제 다시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닫기 전에 이제 고양이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이거죠. 그러니까는 한번 탈출하면 그걸로서 이제 또 다시 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실험실 세팅을. 그런 게 이제 불연속적인 겁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박스는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레바를 누르는 것, 그다음에 불빛을 신호를 주는 것, 그다음에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는 것, 그다음에 음식도 제공하는 게 이제 이렇게 딱 펠렛에 나가는 이제 그 통로가 이렇게 관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쥐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주는 거죠. 이제 이런 장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쥐는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이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요즘은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모든 이제 이 박스의 통제를 자동적으로 이제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박스를 이름이 이제 스키너 박스예요. 스키너 박스인데 그 스키너 박스라고 하는 이름은 스키너가 자신이 직접 붙인 게 아니고 스키너의 또 제자가 누구냐면은 헐이에요. 그러니까 16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오죠. 클라크 헐이라고 하는데 그 헐이 이 박스를 이제 스키너 박스다. 스키너가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스키너 박스다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키너 박스 안에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161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은 조작적 학습이다. 이제 이런 명칭이 이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작적 학습에서 이제 그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강화인데요. 그래서 이 조작적 학습의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도구적 학습이라고도 하고 반응 학습이라고도 하고 그게 아까 리스판스라고 하는 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결과 학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RS 학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적 조건 형성을 리스판스의 리인포스먼트가 연결되는 이러한 학습 유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반응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결과를 강조하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이게 바로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 강화는 언제 주어지냐면은 이 반응을 할 때 주어지는데 이 반응은 동물이 반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죠. 반응을 안 한다 해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식을 먹는데 저기 뭐야 그 타액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163페이지에 가 보면은 이제 이 강화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강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강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제 앞에서 나왔듯이 만족되면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의 강도의 증가라는 것은 행동의 결과가 만족됐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강화의 유형은 크게 이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행동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앞에서 나왔듯이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적이냐 부적이냐 하는 것은, 정적이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출현한다는 의미고, 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극이 이렇게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뭘 뺏어가면은 그거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없었던 거를 이렇게 제공받으면은 그게 이제 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공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강화물이, 강화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강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물체 혹은 물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게 제공될 때를 우리가 보상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부적 강화가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보상이 아니라 그건 이제 도피나 회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안 뺏기려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도피가 있고 회피가 있는데, 도피는 에스케이프입니다. 에스케이프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갇혔을 때 도망을 가죠. 그럼 회피는 뭐냐 하면은 어보이던스입니다. 이거는 어보이드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갇히기 전에 미리 행동을 하는 거고, 에스케이프는 갇혀진 다음에 그걸 이제 탈출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이제 도피, 회피, 학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143페이지에서 153페이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에 그 걸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강화입니다. reinforcement. reinforce 하다는 것은 강화시키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 행동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긍정적으로 자극을 제시해줘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자극을 뺏어서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공부 안 하면 핸드폰 뺏어, 그 뺏어 가면 그거는 이제 부적 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면은 상을 주는 거는 정적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자기한 만약 그런 경우에 그 불쾌한 자극을 이제 제거시키는 그 행동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피와 회피 반응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 뺏기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화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처벌입니다. 처벌은 여기 보면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정적이 있고 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할 때 그 처벌을 해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이때 자극은 대부분 이제 그 좋지 않은 해로운 자극이 주로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저기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극을 제거해 버리는, 그러니까는 잘 갖고 노는 장난감을 치워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걸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적인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이제 뺏어가는 거고 이또 뺏어가는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65페이지를 보면은 정적인 것과 부적인 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 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하고 긍정적인 측면의 그 개념이 이제 구분이 어려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추운 방에 들어가면은 불을 켜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난방을 켜게 되는데 그때 이제 광화물이 된다는 게 뭘까? 그러면은 추운 방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추운 방의 온도가 증가하는 게 이제 그 강화가 되는 거냐, 아니면 추운 방에 추위가 감소되는 것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냐,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구분이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도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행동을 나타내는 빈도,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강화에 대해서 얼마나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느냐. 그건 뭐 유사한 개념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을 이제 강화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6페이지에는 그 스키너 박스를 만든 스키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키너는 본래 영문학을 전공하다가 이제 심리학에 푹 빠져가지고 그 심리학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키너는 이 손다이크보다도 더 행동주의적인 그런 그 입장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최극단의 그 심리학자다. 그러니까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아주 그 유명한 이제 개념이 바로 이제 강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이제 168페이지에 이제 강화물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작적 학습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파블로프 학습하고 이제 비교가 173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이제 계속 하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그 두 가지 조건 형성에 비교해서 17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그 이 연합이 되는 그 자극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이 연합이 되는 걸 강조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동구적 조건 형성은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죠.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손다이크는 조작적 학습을 이제 자연 선택에 이제 비유해서 거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그 자연 선택을 하게 될 때 이제 생존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도태가 된다는 이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되는 행동이 뭐냐 했을 때 고전적 조건 형성은 이제 불수의적인 행동, 아까 나왔었죠. 타익 분비 같은 그런 자동적인 행동, 불수의적인 행동, 그 다음에 그 생물학적인 행동인데, 여기 도구적 학습 이론에서는 이제 수의적 행동, 그 다음에 자발적 행동,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행동, 인위적인 행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7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버트 실험은 선생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버트 실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토끼에게 그 이제 다가갈 때 큰 소리를 내버려서 토끼를 보면 다음부터 놀래게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럼 학습이 된 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소리가 크게 난 거냐, 아니면은 그 손을 뻗을 행동을 한 거냐, 이런. 그래서 무엇이 이제 학습이 된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전체가 다
이제 한꺼번에 학습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는 행동, 그 다음에 담배를 이제 끊는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보통 담배 핀다면 담배 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담배를 피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간단한데요. 그럼 담배 피는 행동이 어디까지냐? 라고 했을 때 담배를 손에 드는 것도 담배 피는 행동에 들어가는 거고 담배를 입에 무는 것도 담배 피는 데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담배 피는 행동과 연합되어 있는 행동들은 엄청나게 이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기를 내뿜는 행동, 그다음 연기가 목에서부터 나올 때의 질감,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구수한 냄새.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역조건 형성이 이제 카운트 컨디셔닝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행동이 이제 그 다른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행동이 한꺼번에 연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구분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약물 중독에서도 나왔었죠. 그 약물 중독에서 그 약물에 대한 내성이 발생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같은 장소에서는 그 내성이 발생하지만 이게 장소가 옮겨지게 되면은 약을 주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그 주변의 환경에 전부 다가 이제 그 약물과 연합이 된 CS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디까지 학습이 된 거냐, 무엇이 학습을 시킨 거냐,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반응이 뭐냐, 상당히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이제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정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6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강화물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그 강화물의 종류는, 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제 1차적 강화물과 첫 번째 구분이 2차적 강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차적 강화물은 16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의 구분은 1차적 강화물은 저기 보면은 선천적인 것, 그다음에 자연적인 것.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 그 음식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1차적 강화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작식 조건 형성 이론가들은 그 자극을 그 강화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 밑에 보면 이제 무조건 강화물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차적 강화물인데 우리가 이때 비교적 간과하고 있었던 강화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 접촉. 사회적 접촉이라는 것은 그 태어나서 엄마하고의 애착 같은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동물과의 이렇게 스킨십 같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1차적 강화물로서 이제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 선천적으로 보이는 또 다른 강화물이 16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에 대한 이제 통제력,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환경을 얼마만큼 이제 조절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그 모비를 달아가지고 보이게 하면은 처음에는 움직이는 걸로 이제 즐거워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이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한테 이제 갖고 와서 내가 그 모비를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적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움직이게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게 되면은 1차적 강화물에 보면은 감각 자극하지 하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이제 그 자동적 그러니까 1차적 강화물에 포함될 수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그게 굉장히 그 복잡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요, 그 애들한테 이제 그 영화를 보여줄 때 애들이 이제 그 시각이 제일 늦게 발달을 해요. 그런데 그 상을 이제 그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리게 보여줄 때 하고 보면은 이제 접하는 행동이 이제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상이 명확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그 젖꼭지를 빠는 행동에 의해서 그 강화를 받는 건지 이제 그게 애매한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까 어디가 이제 그 강화 행동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170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이 1차적 강화물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물림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긴 한데 물이 맛있긴 한데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죠. 조금만 먹으면은 더 이상 이제 이제 강화물로서의 작용하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적 강화물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1차 강화물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이게 굉장히 그 파워를 발휘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170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칭찬하기, 그 다음에 인정하기, 그 다음에 미소, 박수. 그래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2차적 강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물도 아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행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강화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강화를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조건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강화, 무조건 강화가 아니고 이제 조건 강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그 2차적 강화는요, 그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적 강화물보다는 비교적 좀 그 강도의 측면에서는 그 약하고, 우리가 저 박수를 아무리 오래 쳐줘도 그 음식을 먹을 때 물리는 것만큼은 빨리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1차적 강화보다도 더 이제 그 저기 행동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장점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물리게 되기까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행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가 1차적 강화보다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음식을 먹이려면은 음식이 있는 데까지 데리고 가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패러그래프는 뭐냐면은 1차 강화물보다는 방해를 훨씬 이제 그 덜 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그 먹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걸리지만은 칭찬을 하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그 강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그 다양하게 강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 2차적 강화물을 다른 말로 이제 그 일반적 강화물이다 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이런 이점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은 그게 171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항상 이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1차적 강화물과 1차적 강화물하고 그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기 나와 있지만은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럴 때는 전쟁이 아닐 때는 화폐 한 장만 줘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 이제 그 화폐를 갖다 그냥 마차떼기로 가져가야 이제 그 효과가 생기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가치 그 아무리 돈이 2차적 강화물로서 중요하지만은 그것의 이제 강화력은 이제 감소하기 마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자연적 그게 여기 책에 보면은 자연적 강화물과 이제 인위적 강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강화물은 말 그대로 자연 현상에 존재하는 이제 강화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위적 강화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언어적인 거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요 인위적 그 강화물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그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강화물의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까지만 강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는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